볼게요. 짠! 최부잣집 맏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끼의 소유자입니다. 오, 부잣집 따님이셨구나. 그러게요. 부자게 아니 크셨나 목포에서 봐요. 부잣집에서 얼마나 아이고, 부잣집이겠습니까? 지역 유지가 더 부자예요. 알짜.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언론계에 계셨고 또 이제 건축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70년대 초에는 그 어떤 집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옥? 네, 기와집?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이제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이태리식 뻑적한 그 이태리식 집을 2층 집을 처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포대학교 그 건축과 교수님들께서 집에 구경도 오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남다르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 살았고요. 이태리식 지붕이면 지금도 눈에 띌 판인데 그쵸. 70년대 초에 아주 네. 이국적인 분위기였겠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금 그 요즘에 말하면 치맛바람, 엄마들로 말하면 예. 아버지는 바짓바람. 바짓바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남 삼녀 중에 장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저 학교 육성회장, 학부모회장 하시면서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좀 아주 재밌었죠. 우리가 왜 300원, 600원씩 육성회비 낼 때 우리 육성회장님들은 돈 척척 내셨잖아요. 네. 아니 이래저래 아버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크셨겠어요. 장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막 노래도 잘하고 좀 떡잎이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동요대에 나가서 상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는 합창단 다녔었는데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께서 무용 선생님께서 무용해라, 가야금을 해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들려드렸던 그 양희은 선배님 노래, 혜은이 선배님 노래, 조용필 선배님 노래, 그럼 멜라니 셰프가 닐 세다카 뭐 이런 노래들을 좋아했었어요. 그러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름을 알리든지 얼굴을 알리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제클린 케네디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서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닐 세닥한 노래 듣고 그랬으면 우아했단 얘기고 이태리 보니까 찜이잖아요. 약간 제클린 여사 그러게요. 분위기가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요. 있으세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막상 가수 한다고 할 때는 집에서 또 좀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반대하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악 무용도 못하게 하셨고 뭐 악기도 못 다루게 했었고 가야금 같은 것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인 탄생 연 5주 통과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를 접으셨어요. 그 얘기는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음에 뜯을 거야. 네네네. 그 얘기 지금 볼까요 그러면? 유, 네. 가요. 예. 네네. 유에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볼게요. 유명한 오디션에서 5주 연속 우승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하십니다. 이게 그 방금 얘기하셨던 신인 탄생. 예. 네. 네. 지금 서바이벌 오디션의 창시격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원조격이죠. 이 노래가. 네. 1983년도 하반기에 신인 탄생이라는 프로가 거의 뭐 센세이션.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거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제가 그 통과하고 나니까 택시를 타는데도 최윤아네? 이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그래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막내 주자예요. 제가 마지막인 학기 졸업 막내로 이제 데뷔했었는데 5주 통과가 1주부터 5주까지 스트레이트로 통과가 돼야지만이 이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신인 네. 탄생이. 네. 가수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수 활동을 하게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데뷔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MBC 서울 국제가요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드라마 OST 애정의 조건 드라마 주제가 황신혜 씨, 김혜 씨 주연이었던 그 대단했죠. 드라마도 했었고 아니 아무리 끼가 있었어도 부모님 반대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신인 탄생은 그렇죠. 오디션 어떻게 나가게 그거는요. 되셨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계속 이제 그 녹음기 저 메고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듣고 다니니까 이렇게 집안 오빠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으면 한번 내가 아는 작곡가분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때 한참 신인 탄생이 이제 그 아주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럼 여기서 5주가 통과가 되면 가수와 하고 통과가 안 되면 접어라. 어려우니까. 일종의 마지막 기회였던 네네. 거네요. 근데 5주가 통과가 된 거예요. 와. 워낙 프로그램이 인기도 있었고 그쵸. 아주 그 비중이 큰 그 맞아요. 프로그램이라 그 프로그램에서 서른도 선생님도 아, 데뷔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 네네. 네, 지난번에 그 그때 얘기 그 하셨어요. 프로그램 제가 마지막 주자예요. 네네. 그 프로그램이 거의 네네. 종영될 즈음에. 네네. 마지막 주자하고 이제 끝을 맺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뒤로는 어쨌든 약간 승승장구 느낌이 났겠네요. 그래서 첫정 이제 앨범을 나왔고 같은 이제 작곡가 선생님이랑 기록은 선생님 사단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 기록윤 선생님이시면 당시에 국제가요제 그쵸, 막 그쵸. 가수들 데리고 나가시던.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그 선생님 곡으로 안 나갔고 다른 이제 작곡가분 곡으로 나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퓨전으로 어려운 음악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한번 보지 못한 음악을 갖고 나가 슬로우했으면 제가 당당히 좀 멋진 상을 탔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그때 그럼 있었고. 상을 못 타셨어요? 네 상이 조금 좀 별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네. 타긴 탔는데 마음에 안 드셨다는 얘기잖아. 네, 성이 안 타셨었나 1등을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그럼 그 OST 얘기는 뭐예요? 애정의 어떤 거 조건. 부르셨던 거? 드라마 주제가 애정의 조건이었는데요. 2000대 1의 공모를 뚫고 제 목소리가 발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OST도 2000대 1이나. 네네. 그래서 부르게 됐는데 또 이제 연기자들 사이에 약간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던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에 조기종영.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꼬여? 들뜬 듯 들뜬 네, 듯. 좋았다. 업다운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에 좀 많이 속상했죠. 아쉬움이 좀 있으시겠네요. 근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이렇게 가질 수 없거든요. 그 가시가 오히려 또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나 가수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던 때 남편을 만나셨어요. 어머나 에라 모르겠다 어머나. 이런 심정으로 남편분을 만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요, 그냥 가요계를 떠나야 될까? 아니면 어디 외국 나가서 의상 공부를 할까? 그런 고민까지. 근데 결혼은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그랬는데 아는 친구가 우리 식사나 하자고. 그래서 기분도 꿀꿀하고 별로 다운되고 이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남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 당시 멋을 더 많이 내는 스타일 있잖아요. 원래 누구든지 이제 좀 초창기 때는 막 멋내고 다니고 더 가수가 차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옷을 딱 입고 나가니까 실례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신인 탄생, 뭐 국제가요제, 애정의 조건, 이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첫 정도 그걸 10위까지 모르시지? 올라갔고 가요톱 10 그랬는데 딱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나를 좀 알 거다 했는데 상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서 가수인데요. 딱 이런 거예요. 해침하게. 문 내려깔고 참 힘들지. 가수인데요? 딱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활동을 하시지. 나왔어요. 가수 되기가 이렇게 쉬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게 그렇게 쉬워요?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서 이랬더니 한번 하시죠. 뭐 그럴 때 이제 한 음반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었어요. 한번 제 목소리 때문에 한번 음반을 내고 싶다고. 그럴 때 제가 매니저도 없었고 오빠도 없었고 이러니까 좀 야무져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집안 오빠라고 제가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옆에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마음이 좀 있으셨구나. 아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야무져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곡을 하나를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하고는 전혀 그때는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제작을. 원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연예기획 쪽. 군장교 출신이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건가 봐요. 아니면은 그때부터 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는지.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흔적인 거예요. 대박을 친 거구나. 예. 그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럼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럼 이게 또랑치고 가재 아이, 잡고. 그럼요. 다 그래서 이러는 거지. 명곡이 남편의 예. 인연과 함께. 아. 네네. 그래서 둘이 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고 좋은 작곡가분, 최고 좋은 엔지니어분, 최고 좋은 녹음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흔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뭐 청바지 입고 이 방송, 3, 4방송 다니면서 홍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터진 거예요. 어. 얘기 들어보니까요. 남편분과 함께 여러모로 최은하 씨의 때가 그때 딱 왔었나.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그럼 흔적 나올 때만 해도 남자로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 그쵸. 그건 아니었어요. 네. 왜 자꾸 애써 부인을 하실까? 그럼 언제부터 눈이 맞으신 아니, 거예요? 저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헌신을 위해서 해주니까 이 사람이면 정말 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줄 수 있구나. 예.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호감도가 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어쨌든 사업을 같이 하신 셈이잖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내 그렇게 된 노래를 거죠. 홍보를 그쵸, 해준 그쵸. 셈이니까. 네. 이렇게 좀 그러다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셨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이 바닥을 전혀 모르고 뭐 듣던 바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서 가요톱텐 이제 제가 그때 7위 때인지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서 그 이상한 제스처를 하면서 한 번에 제대로 해가지고 한 음반 판매량을 그냥 팍 올려달라는 거예요. 생방 5분 전에. 그래서 네. 부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어머, 이분 봐. 그래서 속으로는 뜨기만 해봐. 그래서 뜨기만 하면 보란 듯이. 뜨기만 해봐. 그래놓고 끝나고 나서 막 울먹거리면서 올라가가지고 흔적을 불렀거든요. 근데 나와서는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막 그랬어요, 제가. 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아니 길을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밑에서 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근데 군 장교 출신이라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옆에서 현역 가수가 100번 네. 공감하시네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맨날 무대 직접 올라가기 직전에 그렇게 잔소리해야 되고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노래 할 기분이 맛이 안 상하면 안 나거든요. 돼요. 그럼요. 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요. 이때까지 안 들어본 거 조금 있다가 딱 웃을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나? 이런 PD들이 많아요. 그게 저희 어디 회사도 있어? 그래요. 부담스럽잖아요. 가끔 재미없는 출연자 모셔놓고 재밌게 해달래. 아니 출연자가 재밌어야 재밌게 해드리지. 우리가 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도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호흡 잘 맞추면서 뭐 이렇게 깨볶으면서 잘 살고 계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성격이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 직선적이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런 성격인데 어느 날 복지 행정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머,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 케어하고 장학금 받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180도. 편안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요즘에 또 요리에 푹 빠져가지고요. 밤새 요리를 하고 저한테 살을 많이 찌게 하는 장본인이에요. 남편 자랑을 우아하게 하셨어요.